저는 좀 떨리네.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분들 보시기엔 진짜 이상적이고 모범적이고 저 역시도 이제 제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별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그냥 숨 쉬는 것도 피곤하고 막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으면 잠이라도 실컷 잘 수 있겠지 이러면서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스님 말씀 듣고 가볍고 적극적으로 이제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되고 참 한동안 되게 밝아지고 많이 가벼워졌는데 갈수록 또 주변의 요구가 늘어나고 어느 순간 또 제 인생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래 된 거 욕듣는 연습이라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불만을 터져 놓으니까 조금 화가 나고 서운한 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완벽주의에 가까운 남편한테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스님께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남편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참고 더 살면 이제 병이 더 발병이 되면 이제 그런 자살을 하든지 뭐 자꾸 그런 이제 마음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잘 결정을 하셨고 이런 데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루에 300배씩 절을 하고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고 저녁에는 푹 자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남편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자꾸 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 내 문제지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혼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한 남자를 만나면 이제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또 내가 만족을 못 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했고 만족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이 이제 나한테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압박을 피하려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럼 이제 그러면 그런 완벽하지 않는 남자 만나가 이제 살면 그럼 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의 문제지 남편 문제는 아니다. 절에 와서도 처음에는 좋지만은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여기서 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또 이거 맡아 해봐라 저거 맡아 해라 해가지고 맡다 보면 이것도 이제 부담이 돼요. 지금 좀 상태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절에 나가는 게 이제 또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치 결혼도 그만둬버리고 싶고 직장 그만둬버리고 싶은 것은 절도 이제 오래 못 다녀요. 또 결국은 처음엔 좋았는데 또 그만둬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게 이 내 병이 이게 계속 그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환경만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 그만둔 건 좋은데 이제 결혼 그만두면 자녀는 없어야지. 애기는 아직 없습니다. 잘 없는 게 참 다행이에요. 그것도 큰 복이에요. 이 상태에서 애기 있으면 이제 또 애기 앞으로 이제 지금 애기 키우는데 재미가 있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좀 거기에 더 사랑을 집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사춘기 되면 또 일어나고 또 결혼하면 일어나고 또 나이 들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기도를 아기를 뭐 저절로 안 생긴 건 부처님의 공력이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얻은 뒤에 아기를 갖더라도 가져야 돼요. 또 지금 아기가 저절로 생기면 그럼 아기를 지워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면 더 정신을 차리고 정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 지금 완벽주의다 이 말은 남편이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면 네. 어떤 문제 학교 다닐 때 어떤 문제에 주로 상처가 좀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나눔의장 하면서 더 깊이 살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사춘기도 별로 없이 이렇게 왜냐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별로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밥 안 준 것도 별로 상처 안 되고, 학교 안 보내준 것도 상처가 그 큰 상처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것보다 어린아이에게서 심리적으로 더 큰 상처를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가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나도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 결혼해 보니까 부부지간에 남편 하는 게 못마땅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고 조금 있어요. 어쨌든 또 남편도 나한테 불만 같은 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내한테는 엄마 아빠니까 다 어른 같지만은 엄마 아빠도 내 어릴 때는 다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이거나 이런 그냥 젊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부가 같이 살라 그러면 거의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있겠지요. 내가 볼 때는 참 그게 큰 일이지만은 엄마 아빠 자기들 그때 상황에선 자기 인생도 자기가 못 살기 때문에 애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그렇게 신경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저거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싸우지. 그러니까 엄마도 참 그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돌이켜보니 좀 힘들었겠다.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어때요? 힘들었겠다. 그 힘들면서도 나를 안 갖다 버리고 어때요? 이렇게 참 키워준 것에도 고맙다. 나는 지금까지 왜 둘이가 싸웠냐? 내 힘들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 거나 원망한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참 어리석어서 몰랐어. 근데 이제 커가 나도 살아보니 어때요?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안 헤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 아마 그거 다 헤어지고 싶은데 누 때문에 못 헤어졌을까?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거든요. 다 자식 때문에 다 사람들이 막 자식 없으면 헤어질 사람들 많은데 자식 때문에 다 억지로 살다 보니 이제 나이 드니까 어때요? 새삼스럽게 지금 헤어질 나이도 그렇고 그래가 또 한 생이 또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삶, 자기 행복을 버리고 살아는 그런 부모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지금 부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루에 한 300배씩, 원망한 거 한 100배 참여하고 고맙다고 엄마한테 100배, 아빠한테 100배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일을 보고 질문도 하고 와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살 길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미리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야지 막 죽겠는 걸 막 억지로 그렇게 남하고 의논도 안 해보고 의사하고 상담도 안 해보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억지로 가면 이제 나중에 자빠지면 이제 남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저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지난주 깨장을 다녀온 후 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괴로웠는데 오늘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 안 생긴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좀 성격이 예민하고 초조 불안하고 좀 긴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늘 스님 법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고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입제를 해서 기도도 108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증상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는 걸 진짜 함부로 살았어요.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부모는 그런 자기 삶을 돌이켜, 그렇다고 후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때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참회를 하고 지금이라도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갈등의 상처, 이 상처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옛날 얘기네 다 잊어버렸어 이러지만은 그 얘기 자꾸 하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계속 하면 속에서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덮여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담장 같은 거 다녀와셔서 큰 무지는 좀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세상이 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 찌꺼기가, 무지는 깨어졌는데 이 업식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무지가 깨어지니까, 이게 다 내 문제구나. 내 마음에 이게 이래 상처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건 이제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보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자기에게 돌이켜서 이게 내 문제야.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힘이 생겼어요. 이것만 해도 이제 굉장한 진척이죠. 그러면 이제 나누무장을 하면서 드러내 보든지 명상하면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살살 위로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라는데 우는 사람도 생기고 화나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쑤시는데 그럼 다리를 펴면 되는데 펴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그러거든요. 그럼 열이 등골로 올라오고 몸이 못 견디고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이제 뭐가 생길까? 몸만 아픈데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이제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옛날에 이제 화가 이제 솟아 올라오고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사람 잡자는 거지. 이게 무슨 수행이냐. 부처님이 고행하라지 말았는데 왜 고행을 시켰냐. 밥 먹으러 갔을 때도 밥을 이게 밥이라고 주느냐. 이제 이 성질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발동이 걸리면.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덮어진 게 어때요?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 같으면 남편이 건드렸기 때문에 네가 문제다 이런데 이건 누구한테 원망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한테서 가만히 있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애꿎은 이제 그 밥 퍼는 사람 자기 퍼주는 나이 퍼주는 거기 가서 시비를 했다. 그래도 그거는 자기가 시비를 하지만은 금방 좀 돌이켜지거든요. 이건 내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있고, 이게 잘 안 내놔지니까, 이제 나눔회장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도록. 이 얘기란 건 참 묘해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혀가 이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어려운 거 있으면 내놔라.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체면 같은 거 이런 게 다, 이게 남의 눈치 보는 게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나중에 주체가 안 됩니다. 남이 구해지도 안 해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주로 생각으로 분별, 억지로 할 때는 이제 생각을 주로 얘기해요. 그러다 이제 터지면 이제 밑바닥에서 나오면, 자기가 막 열을 내놓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게 있었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억압된 심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게 엄마가 어릴 때였다, 아빠가 했다, 누가 했다, 스님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다 누구 상처다? 다 자기 상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엄마는 엄마대로 지 살기 바빴고 아빠는 아빠대로 제 살기 바빴고 선생님들은 다 제 살기 바빴지 나 괴롭히려고 누가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생겼냐? 엄마가 날 못 살게 했다. 아빠가 날 못 살게 했다. 선생님이 날 괴롭혔다. 이래가 이게 막 쌓여가지고 상처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치를 모르면 결국 원망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데 원망을 하다가 이제 이게 깨달음장애. 이게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내 문제고 이게 내 상처다. 나의 무지로부터 이 전도, 내가 이렇게 놓고 상대가 이렇게 했다고 덮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도 몽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서 이제 청소를 해 나가든지, 이제 이게 못 청소가 돼도 상대에게 덮어 씌웠던 거를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알아차리든지. 그러면 이게 확 올라와도 발병을 덜 하거든요. 확 올라올 때, 또 내 상처가 일어나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쪽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이게 사라졌냐, 있느냐가 수행의 점검이 아니고,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이것을 자기 쪽으로, 이게 내가 일으키는 거다고 보는 힘이 있으면, 부디스트, 불자라고 하고, 수행자라고 말하고, 이거를 털 것만큼이라도, 네가 이렇게 가면, 이거는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불자가 아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행자가 아닌 관점이다. 관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절 하나 안 하냐 이게 불자냐 아니냐 이 관점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들 중에 우리 정토요화가 정토행자 중에 또는 한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어떤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다 그저 웃고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수행자고 뭐 성질내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의 원인을 자기 쪽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면 이는 견도, 도를 본 자다. 이걸 아직 해소는 못했지만은 닥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치는 알은 자라고 이거를 누구 때문에라고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불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확 일어날 때는 다 그 순간은 누구 문제 같다. 남 문제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도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는 그때 알아차린다. 전도가 딱 일어났을 때 전도된 줄을 알아차리면 원리 전도가 된다. 전도로부터 멀어진다. 깨어나게 된다. 근데 우리는 수행자가 뭐 화를 내 이렇게 말하는데 화를 안 내는 게 수행이 아니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 일어나는 당처를 자기로 보면 수행자고 그걸 남 탓하면 뭐다? 수행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장을 하면 적어도 이게 자기 문제다 하는 거는 확실하게 자각이 된다. 그래서 거친 고뇌는 보통의 고뇌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이 마음에 쌓여있는 이 업식으로부터 일어나는 이거는 안 고쳐져요. 이거는 금방 안 사라진다. 이게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무지는 없어지는데 찰나 무지. 순간에 딱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무지는 그냥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보통 사람은 이게 이미 한꺼풀이 안 벗긴 사람은 이걸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문제다. 이게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문제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부딪히면 항상 이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남 탓으로 갔다가 일어날 때는 이미 남 탓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이게 자기 쪽으로 돌이키면 이게 멈추거나 가라앉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연습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번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도 적어지고 약해지고 일어나더라도 알아차림이 금방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이 봐도 조금 인격이 도야되는 것처럼 전에보다 저 사람 화가 좀 적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표현으로 드러날 동안에 자기네가 그 수도 없는 이런 연습들이 이루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바깥으로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깨달음정에 다녀오면 이 큰 무지가 탁 깨어지니까 이제 이 마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든지 화 안 날 것 같고, 뭘 해도 안 괴로울 것 같고, 그게 이제 맞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업식이 이게 남아있어서 미세한 것들이 올라오고, 이게 계속 주의를 안 하고 수행을 딱 갔다 오고부터, 그날로부터 이걸 계속 닦아나가면 사실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하다가 그냥 놔둬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미세한 것이 무지가 일어나가 다시 또, 안개가 피어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가지고, 먹구름이 돼가 딱 가려버리면, 나중에 저 갔다 오면 많어, 수행 니 하면 많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도 이제 옛날에 두꺼운 벽을 하면 타파한 사람하고, 아예 그 경험을 못한 사람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인 몸에 이상이 없대요, 검사해보니까? 네, 특별한 이상. 남편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진을 하면 저절로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될 거예요. 안 생겨도 뭐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생겨도 좋은 일이 된다. 안 생겨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생기면 이제 좋은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낳겠다 안 낳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인연을 따라오면 인연을 받고, 인연을 따라 안 오면 애기에게 쏟을 정서를 애기가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되고, 또 애기가 생기면 또 애기에게 또 봉사, 그것도 봉사거든요. 이제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인류를 위한 봉사가 되고, 훌륭한 아이를 하나 잘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아이를 하나 잘못 키우면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가 어디가 딴 데 가서 자꾸 좋은 일 할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데서 이제 부모에게 먼저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앞에서 아까 얘기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님 갈등 일으키고 뭐 한 거 이런 거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라고 하면 어릴 때 신 같았지만은 지금 어른이 돼가 보니 32살 먹는 여자가 뭘 알겠어요, 그죠? 성질나고 살기 힘들고 애 둘셋 있고 이러니까 짜증내고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는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와중에도 나아가 키우고 이렇게 그냥 크도록 해준 것만 해도 고맙다. 내가 원하는 100%는 안 됐지만 그나마 그만한 것만 해도 참 고맙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갈등이 살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 살아보니 무슨 특별히 수행자도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보통 사람으로서 그 정도만 해도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걸 자꾸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던 이런 상처들이 이제 지워져요. 이게 지금 나이 들어보면 어릴 때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그것이 이제 말끔히 이렇게 청소가 되면 내가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결혼생활 15년 만에 이혼을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한 사람인데, 네. 15년 동안 수차례 계속 바깥 출입도 잘 못하게 하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도록이면 덜 만나고 이렇게 계속 자제를 하고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게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이러면 밥상을 던진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나를 뭐 내쫓는다든지 내쫓아서 심지어는 들어오지 말라 해서 친구 집에 잔 적도 있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는 뭐 다반 사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겪으면서도 저는 이 애들이 그래도 애기 아빠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참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애 둘을 위해서 제가 좀 참는다고 참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의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남편이 너무 나를 싫어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표현하는 것 같다 싶은 게 10년째 해준 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의심이라는 의처증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그 집안 시댁 어른들이 형님 한 분이 그 암으로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과 둘째 고모부님이 한 달 안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병이 와서 당뇨와 풍이 와서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그 둘째 형님 형수가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가정이 있는 남자를 모험을 하면서 사귀어서 나갔는데 그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 사이에 그런 일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서 자기는 이 여자라는 게 딱 자기가 시키면 집에 딱 있어야 되고 밖에 나다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걸 너무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저도 살기 위해서 애 둘을 키우기 위해서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욕을 해도 다 들어주고 그 모든 걸 다 참았는데 8년 뒤에 이혼을 하자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작은 애가 대학생 되는 시점에 이혼을 하자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드니까 그까지는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 시점에서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예. 남자들이 좀 속 타겠다. 아니 가고 그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까 스님도 얘기했잖아.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긴데 내 생각에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가 좀 어렵게. 남자가 밥상을 뒤덮고 자꾸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듯이 그렇게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옳고 그러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25살 때부터 결혼 생활했지만 이 불안정한 가정도 애기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정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지. 지키고 그럼 싶어서 끝까지 지켜야지. 왜 지금은 또 안 된다 그래. 지금까지 살았는데. 처음에 안 되면 빨리 결정을 해야지. 애 없을 때 결정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래.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교수님,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어려웠으면 이전이 어려웠지. 왜 지금이 더 어렵다 그래. 지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아니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살고 싶지 않으니까 애들은 눈에 안 보이네. 아니요 애들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서 애들한테 아빠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참았다면서 왜 갑자기 이제 아빠가 없어져도 좋겠다 생각을 하지? 아빠가 없어져도 좋은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에 비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제가 못 너무 헤쳐나가지. 나약한 것 같고. 못 헤쳐나가지. 말 하나만 하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기는 그것부터 살아야지. 도저히 안 되는 그냥 그것부터 사세요. 근데 애기 아빠도 그렇게 같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 같거든요. 지금 같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겠어? 같이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혼하자 그랬다니까 화가 그렇게 나겠어? 아니 너무 미쳐서 날뛴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뭘 남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을 또 바꾸겠다니까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기는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 수는 없는데. 아니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갑자기 못 살겠다고 난리인 거야.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예 결혼 신혼초에 이런 얘기 했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라 그러겠는데 지금까지 십몇 년 잘 살아놓고 왜 이제 갑자기 지금 난리냐 이 말이야. 내가 묻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 문제는 남자가 나쁘니 어쩌니 하는 거 그렇게 보지 말고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를 좋아해가 집을 나가버렸다 하면 아들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불신과 적개심이 들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혼 생활하거나 할 때 이게 무의식 세계에서 덜 작용을 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의심병이 드는 거야. 그게 이제 엄마가 아니라도 형수라도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말이 형수지 자기 엄마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자에 대한 의심이 들고, 이런 어떤 충격으로 해서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처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처증. 그럼 이게 딱 보면 벌써 이거 의처증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결혼 초에 몰랐다. 그건 본인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처증이라는 건 딴 건 다 정상인데 그 부분만 정신 이상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딴 건 다 직장에 가서 생활도 잘하고 다른 건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만 죽겠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다 증상이 나타났고, 그다음 의부증이 있으면 남편만 죽겠다는 거야. 근데 여자가 딴 건 다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여자 말을 다른 사람 다 믿어. 이 남자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 그 관계되는 사람 빼고는 다 다른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정신병이면 여러 문제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정신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일가 친척도 다 알 수 있는데, 이런 병은 당사자 빼고는 딴 사람은 몰라. 다른 게 다 정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자녀가 없으면 초기에 이런 게 딱 있으면 처음부터 애 생기기 전에 딱 그만뒀어야지. 미리. 근데 어쨌든 남편에 대해서는 지금 헤어져도 되는데 본인이 얘기한 대로 십몇 년을 살은 거는 아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잖아. 그러면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자녀에 대한. 그러면 이제 자녀가 20살 때까지는 엄마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남편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막내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간다는 게 20살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내색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맞춰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8년만 더 사면 되니까 영원히 살아라면 내가 죽어도 못 살지만은 8년 정도야 뭐 크게 문제 없잖아. 뭐 엎어지든 자빠지든 애 클 때까지는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런 남자는 이렇다는 걸 이제 아예 인정을 하고, 의처증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로 그렇게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저 사람은 항상 의심이 든다. 저는 저 사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독촉을 할 때 억울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병이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자꾸 했다 그러냐 이렇게 이제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또 병이 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럴 때 네 이실 찍고 한번 봐주겠다 이런 사람 주로 이래 많이 하거든. 네가 사실이라고 밝히면 내가 봐주겠다. 근데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되게 답답하면 나중에 막 그래 사실이다 어쩔래 이래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일이 더 커져.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그래 의심할 만하게 해서 짧게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미안하다 이러고, 그건 병이니까 뭐 지금 돈 안 벌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돈 벌어주면 그냥 받아 쓰고 애들 키우고 살림 살고 나가지 마라 그래도 그냥 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밥상 던지면 뭐 대충 모아가 쓰레기장에 버리고 치워놓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러지 이렇게 말한다고 말 같지 않다고 외면하면 이게 말을 대꾸를 해도 화가 나지만은 묻는 말에 꽉 다물고 말 안 하면 화가 더 나. 그러니까 자기는 대꾸 안 했는데 화가 나. 맞았다 이러는데 그건 대꾸를 안 했기 때문에. 대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너 어디 갔다 왔니? 하면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디 갔다 왔니? 해도 말 안 하고 아예 네 말은 말 같지 않으니까 대꾸를 안 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갔다 왔습니다. 남자고 먹었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응? 이실 찍고 해라. 이게 이실 찍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지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대로만 얘기를 자꾸 하면 돼. 자기 10번 묻으면 내가 귀찮다 하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게 말이 맞나? 밥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말이 맞나?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은 말을 10번 하는데 내가 짧은 말을 10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yes, no만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훨씬 힘들어도 자기가 힘들지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보살은 지금 밖에 가서 얘기한 보살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은 스님이 볼 때는 보살도 그런 남자를 다루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 억울한 게 막 너무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이것도 다 인연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엄마로서 돌봐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세요. 남편은 문제 삼지 말고 아이를 돌봐야 된다. 두 번째, 남편은 환자다. 환자다 이 말이야. 그냥 행패 피우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환자다. 근데 환자가 집에 누워가 있으면서 돈도 안 버는 것보다야 의심병 빼놓고는 그래도 돈도 벌어오고 가정도 돌보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환자예요. 다른 환자에 비해서 환자가 아니라 그럴 때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명백하게 의학적으로 환자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이미 판정이 나 있는 거예요. 환자라고 내가 오늘부터 딱 인정을 해. 처음 한다 하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환자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막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러고 싶은데 몇 년 살았다고요? 15년 살았는데 이제 8년 남았으니까 살은 거 절반만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냥 맞추면 돼. 이거 어렵지 않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몰라가 힘이 들었어. 오늘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알았다. 남편은 환자구나.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벌어다 주지 뭐 대주지 괜찮네. 그러니까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보살도 보살이 혼자 나가서 내가 못 산다 하는 이유는 이게 지조가 내가 딱 있는 사람이면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이런 삶은 못 살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파출부를 하든 동양을 해 먹고 살든 절에 가서 공양주를 하든 공자 가서 일을 하든 나는 그렇게 살지 이러면 못 살겠다. 이렇게 벌써 나가려고 할 때는 삶의 방향이 아주 뚜렷해야 돼. 그래서 이 사는 걱정을 안 해야 돼. 요즘 같은 세상에 뭘 해먹고 산 번을 못 살겠냐. 밥만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삶의 원칙이 딱 있으면 아무 나갈 때 걱정이 안 돼. 근데 이 벌써 이게 경제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준 데서 이미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애들 공부도 시켜야지, 방도 구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애도 돌봐야지. 지금 이 생활 수준을 낮추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수준을 스님이 딱 볼 때 안 나가는 게 낫다 이거야. 이거 그냥 잠시 발병할 때 맞추는 게 훨씬 쉽지. 그거 하루에 한 번 발병하든 일주일에 한 번 발병하는 거 맞추는 게 쉽지. 그거 잠시 그냥 간호원처럼 맞추는 게 낫지. 그거 버리고 성질 난다고 애 둘이 데리고 가 여자 혼자 지금
밖에 가서 새로 집 사가. 그건 너무 복잡해.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스님이 그냥 뭐 여자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거 맞추는 게 훨씬 쉬워. 밥상 한번 던지는 거 그거 차려주는 게 쉬워. 하루 종일 공자가 일하는 게 쉬워. 이게 다 성질 문제야. 성질에 이런 꼬라지 못 보겠다 하는 성질이 지금 작용해가 막 지금 또 우리 썩어져. 또 눈에 뵈는 게 없어져가 막 에익 하는데 이혼하고 가서 혼자서 그렇게 막 애 데리고 애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막 힘들면 또 후회가 돼. 그러니까 공연히 화를 자초하지 말고 자기가 8년이라고 하니까 애 딱 20살 넘거든. 그때는 이혼하자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없어져 버리면 돼. 없어져 버리면. 이거 뭐야, 이혼하자 이러면 또 싸우고 막 칼부림하고 이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돼. 아무 소식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살아. 근데 그때까지 기도를 잘하면 병 고칠 수도 있어. 다 이런 맞춰주면 고쳐.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두 번째 내 하고 싶은 것도 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지 말아 그래도 가고 하지 말아 그래도 해버리고 성질 나면 뭐라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상 던지면 그냥 그릇 치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각오를 하고 이 병이 발동할 때는 아 저러구나 하는 걸 알아가. 그때는 무조건 맞춰주면 돼. 그렇게 하면 별 문제 없어. 대신에 이렇게 성질이 확 나면 이거 내가 못 견디니까 기도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300배씩 절을 하면서 부처님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군요. 과보를 잘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 빚이라고 생각하고. 성질대로 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저런 인간 데리고 왜 살겠어요? 요즘 여자가 옛날도 아니고 확 성질대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큰 화가 미칩니다. 지금 하면 이게 내 신체적으로 화가 미치고 두 번째 성질대로 나아가 살기 어렵고 아이들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가능하면 안정되게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이거 어렵고 지금 이 화가 자초돼요. 지금 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건 병이기 때문에 병이다라고 딱 정하고 대응을 하면 어렵지 않아. 그리고 좀 힘들면 300배 하루 절을 해야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이겨내. 또 성질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면 한 5일 정도 없어져가지고 깨달음정을 다녀왔어요. 저는 신랑과의 성격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인데 남편은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성장한 장남인 성격으로 인해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든 결정을 자신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해버려서 내 자신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가 종종 일어났고 또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뭐 무리한 투자를 해서 재산적인 손실이 많았을 때도 한마디 하면 그 더 막 강한 리액션에 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이고 지금은 업종을 전환해서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가정에 뭐 보탬이 되는 상태는 아니라서 몇 년째 생활비를 제가 되는 상태인데도 제 감정을 살피다든지 배려하기는커녕 술 먹고 막 캥패를 부리는 등 어쩌면 저렇게 나한테 당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뭐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못 주면 정신적으로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데 집에 오면 손 하나 꼼짝 안 하면서 요구할 건 다 요구하고 내가 이런 사람하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나는 회의가 들어서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를 오히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인내해온 것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술 먹고 가끔씩 하는 말이 막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런 걸 인식하고 있었기에 좀 버텨왔는데
뭐 얼마 전에 술 먹고 부리는 행동으로 앞으로 더 개선될 거라는 가능성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좀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정리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런 어떤 인격적인 면으로도 좀 완성이 되었으면 하는데, 참고로 이 사람은 독서는 엄청 많이 하고 박학다식하기는 이루 말할 데가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저희 이성형과는 너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산다는 현실이 슬프고 혼돈스러워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남편은 언니와 형부의 권유로 얼마 전에 깨장을 다녀왔는데도 도대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깨장 갔다 오면 누가 변한다 그랬어요. 깨달음의 장이란 건 남 좋아하라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좋아하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뭐 변할 거라 싶어 보냈구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인이 갔다 오면 어떠나? 본인 갔다 왔어요? 좀 이렇게 직장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아직 못 갔어요. 본인이 갔다 오면 본인 좋아지지. 본인이 갔다 오면 남편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좋고, 남편은 갔다 오면 자기가 편안해지. 마누라 때문에 못 살다가 막 깨단 갔다 와서 이제 마누라한테 별로 구애 안 받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거야. 애는 몇이요? 둘려. 몇 살? 22살 하고 17. 애들은 지금 말썽 안 피워요? 뭐 크게 말썽은 안 피우는데 착한 편이에요, 애들은. 예, 뭐 나름대로 고민은 지금은 저 있겠죠. 남편하고 이혼하면 예. 애들은 어떻게? 애들은 아빠 안 아니 좋아하나?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은 없고 없고. 개선을 시키고 싶어요, 그 사람은. 이혼할 생각은 없고 개선시켜보겠다는 건 남편의 뭐 문제점도 좀 있지만 괜찮은 점도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라 그래, 너무 그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남편이 첫째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 문제가 몇 개 고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집은 남편이 다 생활비라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안 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버니까 주지. 자기는 벌잖아. 버는데 왜 줘? 아니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내가 근데 돈 많이 절대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 돈 벌어 자기가 혼자 쓰던데. 아내한테 기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대쪽 같은 사람이어서 기대는 사람이 아닌데 줘야 된다는 건 알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게 안 돌아가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있어도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없어서 못 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없는데 어떻게 줘? 아니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따뜻하게 해줘야죠. 근데 못 살면 남는 게 뭐밖에 없다 그래요? 자존심밖에 없다 그래. 남편이 돈이 많고 잘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정도 내고 그러는데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내한테 잘하면 좀 비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내가 돈 없다고 마누라한테 하는 게 이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라 잘해줘야지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남자가 어디 지역 사람이요? 부산이요. 서울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마누라한테 비굴하게 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없으면 더 큰 소리 치고 뻣뻣하고 내가 내다 하는 걸 더 세우는 거예요. 근데 속은 사실 굉장히 허한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여보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당신이 훌륭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 거기다 이겨야 돼. 돈도 못 주는 게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더 자기를 헛세를 부려야 되는데 마누라가 이게 숙여줘야 되는데 안 숙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상을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이제 폭력적인 일까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볼 땐 더 어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요.
이혼할 거요. 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 이혼은 안 할 거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한 집에 살든 떨어져 살든 어쨌든 부부로 살아야 되잖아. 부부로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괴롭게 살면 좋아요? 네, 그게 제 꿈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네. 게. 근데 남편이 나한테 잘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잖아. 남편을 먼저 개선을 시켜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남편 개선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남편 그대로 놔놓고도 살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내가 이혼할 거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놔놓고 현재 하는 행동 그대로 놔놓고도 살래 안 살래 그러면 그래도 살아야 안 될까? 바꾸고 싶어요, 나 그 사람.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니까. 바꾸는 건 하나님도 안 되고 부처님도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물어봤는데도 자기는 또 바꿔서 살겠다 이 얘기였구나. 그대로 놔놓고 살래 안 살래 하면 어떡할래?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든지. 근데 애들 둘이까지 또 생각해야 되잖아. 네. 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애들 둘이는 아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고 딸하고는 굉장히 그러면 이제 이혼하면 딸은 좀 상처 입을까 안 입을까? 저는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으면 안 돼. 어떻게 인생을 참고 살아? 지금 17년이나 뭐 20년 참고 그러니까 살았는데 너무 또 억울한 거야 나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또 참으려고. 참지 말아라니까. 그러니까 참지 말고 이혼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이혼하라고. 참지 말아라. 참으면 병돼. 큰일 나. 그대로 놔놓고 이혼을 할래 그냥 살래요?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 보고 살아야 돼. 그대로 놔놓고 너 살 수밖에 없다. 고쳐서 사는 건 안 된다니까. 포기하고 고친다는 생각 이 자리에서 포기해요. 말 따라 해봐요. 포기하겠습니다 해요. 고집 세다. 스님 말도 안 돼. 해봐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해봐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 아니 멀었어. 덜 끝났어. 이제 포기한 것밖에 아닌데 뭐. 고쳐서 산다는 생각은 포기해야 돼. 왜 내가 이혼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고치고 그대로 놔놓고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이래도 이 사람하고 살 건지 말 건지. 거기는 이제 이 사람 자체 좋은 점 나쁜 점 중에 이거 고치면 좋겠다 하는 데만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포기하는 점까지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괜찮은 점도 더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치는 건 안 되고 굳이 얘기는 늦게 해서 그런데 고칠 필요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내가 볼 때 크게 문제도 없어요. 본인이 볼 때 문제가 많지. 뭐든지 자기가 결정한다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럼 나 머리 안 굴려도 되잖아. 어제 누구 질문은 남편한테 뭘 묻기만 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미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둘이 같이 질문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둘이 바꿔주면 되잖아. 자기가 다 알아서 결정하면 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거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아까 얘기한 그 몇 가지 들어봤을 때 내가 볼 때 문제가 별로 없어. 내가 자꾸 결정을 나하고 의논해서 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하면 뭐 좋지 뭐 나는 결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자기가 벌어 샀어요? 남편하고 같이 벌어 샀어요? 아니 자기가 샀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남자는 아내 것까지 팔아먹는 사람도 많은데
제 거 제 팔아먹는데, 아내가 직장이 없는 사람도 그런데, 자기는 직장이 있으니까 남편이 제 거 팔아먹든지 말든지 자기는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죠. 자기 사라지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때문에 그래. 너무 욕심내지 말라니까. 자기는 싹싹해요? 저요. 싹싹해요. 이렇게, 자, 기도를 하세요. 자, 뭐라고?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입니다. 또 남편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첫째, 남편은 뭐다? 좋은 사람이고 남편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고 다만 내가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남편 말 잘 따르고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 그래도 예하네, 반발 안 하고. 해볼 겁니다, 일단. 일단 해봐요. 그렇게 해보면 남편 고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 고쳐야 될까? 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 인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하는 짓이 그죠? 이해가 안 되면 누구 마음이 답답할까? 내 마음이 답답하겠지. 근데 저 사람이 요새 저래 뜻대로 안 되니까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누구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러니까 남편을 이해하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 좋으라고 이해하는 거 아니다. 내 좋으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 서서 남편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괜찮아질 건데 큰 문제는 없어요. 본인이 조금 본인이 뭐 이렇게 같이 앉아 아기자기 비 오는 날 해운대 바닷가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이래 설거지하면 와서 등도 두드려주고 깨안아주고 이렇게 꼭 설거지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죠? 알아도 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건 남편한테 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소소한 걸 원하는데 그 뭐 큰 것도 아니고 소소한 거 그것도 못 해주나 싶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생각해봐. 그래 소소한 것에 자기가 너무 집착을 하니까 결국은 지금 인생이 괴로워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뒤에 와서 껴안아주면 뭐해. 가슴만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해가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해주고 요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살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놔버리고 우리 남편 더 크게 한번 생각해보자. 남편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 죽고 나면 살아만 있었으면 하는데 또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아파요? 건강하죠? 그 다음에 또 가끔 집에 오면 그래도 잠자리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또 밖에 가면 남자가 좀 인물이나 뭐나 봐가 바깥에 가면 멋있는 남자예요? 쪼재재한 남자예요? 괜찮은 남자죠? 또 지일 또 지가 알아서 척척하는 남자죠? 이렇게 가만 따져보면 여기 딴 여자분한테 물어봐요. 버리면 주워갈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있으니까 요것 좀 고쳐줬으면 요것 좀 고쳐줬으면 이렇게 하니까 불편이 많은데 그 생각 버리고 크게 보고 아이고 그래도 살아있어 다행이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지일이라도 지가 알아서 하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사랑스러워지고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행복해지고 내 마음에서 이해되는 마음이 일어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17년이나 결혼 생활 17년? 22년 살아보면서 그것도 터득을 못했어요. 나는 안 살아보고도 대충 터득을 했는데. 저는 집에 소개 안 한 10년 된 남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또 연락이 돼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제 가정 환경 문제인데 저희 집이 재혼 가정입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쪽 부모님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셔서 그걸 남친이 극복하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재혼 가정이라고 해도 자라온 환경이 행복했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당당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혼한 뒤 거의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엄마가 맞는 것을 옆에서 봐오면서 지금의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사이도 점점 안 좋아져 저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고 남친을 만나면 좋은데 왠지 지금의 관계가 친구도 아닌 애인도 아닌 그런 어색한 사이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만나면 마냥 좋을 줄 알았지만 한번 그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남친한테 뭔가 확실한 답을 받고 싶기도 하고 스님 책을 보니까 부모님 말에 헤어질 정도면 저를 그만큼 안 좋아해서라고 쓴 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젠 제 생각에 헤어져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TV에 나오는 얘기처럼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익숙함과 편안함이지만 남친을 좋아합니다. 칼로 자르듯 단박에 잘라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에게 지금 제가 남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현재 부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남친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그냥 한 100일 기도를 해봐요. 하루에. 지금 학생이에요? 직장 나가요? 예. 그럼 직장 나가면 또 절 많이 하라 그러면 또 힘든다고 안 하겠구나. 그럼 108배만 해요. 원래 한 300배 해야 되는데. 가르마로 봐서는 한 300배씩 해야 되는데 108배만 절을 하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해요. 이 부모 저 부모 따지지 말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기도를 하면 남친이 애인이 생겨가 지가 떨어져 나가든지 그동안에 내가 애인이 생겨가 내가 떨어지든지 알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 둘이가 만나든지 교통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 만나야 된다, 확실한 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연되는 대로 놔둬요. 다가오면 거절하지 말고 멀리 가면 잡지 말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한번 놔둬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이게 만난 지 사흘이 되고 한 달이 돼야 불이 나고 그러지 10년이 됐는데 새삼스럽게 불이 나고 그래 안 돼요. 10년쯤 되면 뜨뜻미지근하게 그게 원래 인간관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냥 불이 나야 좋은 줄 아는데 불이 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 법문을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든다면 남자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재혼 가정이라서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부모 핑계 대지 마라. 네가 확실하지 않으니 그렇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자네가 이 남자가 확실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법문을 잘못 듣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자가 어떤 쪽에서 질문했느냐 그 질문이 누가 했느냐를 보고 그걸 내한테 참고해야지. 그 질문자가 누군지를 안 보고 참고하면 안 된다.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엄마가 질문을 하면
내가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다 당신 잘못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참여하시오. 그게 다 당신 때문에 애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질문을 애가 보고 아 내가 이래 문제된 건 다 우리 엄마 때문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래가 문제가 있어 하니까 내가 아내 보고 그런 남편한테 오히려 당신이 참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그 법문을 듣고 마누라가 나한테 참여해야 된다고 법륜 스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에게 서울 가려면 들어갑니까? 하면 동쪽으로 가라 이러는데 수원 사람이 듣고 나도 동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잘못 들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 집 부모가 반대할 만하다. 그 집 부모가 반대할 만하다. 반대하니까 결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반대할 만하다. 내라도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한다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래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인간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꺼내면 네 어머니 반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상황이 이래 된 걸 제가 어떡합니까? 대신에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저래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염려는 되겠지만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혹시 우리 어머니처럼 행동하거든 그때 시어머니가 니 나한테 뭐라 그랬니? 너는 어머니처럼 안 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충고를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남자친구가 그런 꼬투리를 잡는 보이 나를 확실히 사랑 안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상대도 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좋아할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고, 나에 대해서 귀찮아할 때도 있고, 인간의 감정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조금 귀찮다고 해서 싫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든 다 조금씩 부족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껴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 이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너는 딴 생각하면 안 돼. 실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로서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인간이 되라고 내가 규격을 정해놓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거다. 그러면 상대로서는 좀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놔버려요. 나를 좋아하는 것도 너 마음이요. 나를 싫어하는 것도 너 마음이요. 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너 마음이요.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 자유를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가만 봐라. 내가 좋으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지도 말고 연연해 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냥
현재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시면 자연적 정리가 될 거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든 저쪽으로 기울어지든 그 머리 쓰고 싸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 노력하는 앞에나 뒤에나 똑같다. 그걸 왜 노력하냐. 노력하지 말고 다만 뭐만 하면 된다. 매일 108배 절만 하면 돼. 네. 알았어요? 네. 100일간 하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망설였어? 처음에 그때 입제식 갔었다가 한 달을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잖아. 한 번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을 경험 삼아 다음에는 100배, 100일 다 채워야지. 이렇게 한 번의 실패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한 번의 실패가 오히려 나한테 좌절감을 주잖아.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한 번 실패하면 다음 연애할 때는 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야. 또 실패하면 어떨까? 또 저 사람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한다. 한 번 실패해 봤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상대에 대해서 좀 더 변하는 마음을 내야 되겠다. 두 번 실패해 보면서 지난번엔 이런 내 단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런 단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엔 이 둘을 보완해서 더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실패가 성공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되고 교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보는 거. 지금 그런 까르마를 가지고 있다. 그런 까르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첫 번째 결혼해가 실패했으면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두 번째 결혼은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결혼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상처가 두 번째 결혼에서 더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제 자꾸 인생을 실패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할 수가 있어. 그러나 실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패를 교훈으로 삼으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실패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작은 실패는 큰 성공을 가져와. 작은 성공은 큰 실패를 가져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디 노름판에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렸어. 또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렸어. 또 시작하자마자 잃어버렸어.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큰돈 거기에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작은 실패는 나한테 큰 손실을 막아주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했더니 성공을 해 돈을 벌었어. 두 번째도 돈을 벌었어. 세 번째도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빚내가지고 했다가 이제 전부 다 잃어버려. 그러면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성공했던 그 미련 때문에 이번에는 또 더 큰 돈을 벌어가 잃어버린 돈까지 확보하려고 또 투자를 하게 돼. 그래서 패가망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 좋은 게 아니다. 실패가 있어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실패가 있어야 오히려 그것이 굳건한 성공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 해가 잘 됐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이 나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을 삼아야 되는데 성공했다고 들뜨면 큰 손실을 가져오고 실패했다고 좌절해도 큰 손실을 가져와.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 도전하고 다음에 도전하게 될 때 그게 인생의 큰 성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헤어질 때
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나를 점검해서 그 부분을 내가 조금 개선하면서 만나라 이런 얘기. 그래서 실패하면 다시 더 개선점을 찾아라. 이렇게 실패하면 내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 나가니까 누가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 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 연애 10번만 실패하면 성인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교훈을 못 찾기 때문에 자꾸 상처가 쌓인다. 실패는 그런 게 아니다. 상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교훈으로 삼으면 양약이 된다. 그러니 먼저 매일 108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어머니도 어리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고 아버지도 미워할 것. 내가 엄마 편에 서니까 아버지가 밉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 못하면 앞으로 내가 결혼해도 내 남자도 아버지처럼 행동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이제 정이 뚝 떨어지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 부부의 일이니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나가버리면 되고 앉아서 어떻게 싸우나 구경을 좀 재미있게 해도 괜찮고 엄마 아빠가 누가 옳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결혼해서 저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내가 부모들 싸움에 상처를 입지 않게 된다. 감사기도 하는 이유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화를 꼭 하겠습니다.